오늘도 몽골 울란바토르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기회가 돼가지고 이 몽골 프리미어리그 꼴찌팀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선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제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들으면서 이 선수의 이야기를 좀 영상으로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 예정이 없었지만은 급하게 오늘 촬영을 잡게 됐고, 그래서 오늘 그 선수가 살고 있는 숙소에 가가지고 직접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경기 직관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몇 명 정도 살아요 지금? 지금 일본인 선수 1명, 그 다음에 멕시코 선수 1명, 카메룬 선수 1명, 몽골인데 이제 외곽에 사는 친구 1명. 되게 신기한 게 한국은 네. 자기 집이 돈을 안 내면 자기 집만 이제 수도랑 전기가 끊겨 그러잖아요. 네. 여기는 연대 책임이에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일정 금액이 충당이 안 되면은 따뜻한 물이 안 나오고, 저번 달에 한 3일인가 찬물로만 씻고,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몽골인 꼴찌 친구 방, 네. 여기가 제 방은 저기가 일본인 친구 방. 들어가도 돼? 괜찮아요? 네, 들어가셔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코브드 FC에서 이제 중앙 수비로 뛰고 있는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만으로 22살 2001년생이고요. 축구 커리어를 좀 소개해주자면은. 커리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고, 팀에 들어가고 싶어서 한 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부석대학교 입학해가지고 2학년 때 오른쪽 중족골에 피로골절이 돼서 그때 수술 때문에 8개월 정도 쉬었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이내에 프로에 가지 않으면 K1, 2 리그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K3, 4 리그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만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여자친구나 부모님이나 한번 이렇게 했으면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는 그만둘 수는 있는데, 잠깐 이렇게 부상 가지고 그만두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JR도 열심히 하고, 유명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 선수 생활을 하셨었던 레슨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분께 이제 연락해서 금요일까지는 팀 훈련하고 토요일에는 가서 레슨 받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회는 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앞에 오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레슨 선생님께서 이제 해외에 계실 때 자기 일을 좀 봐주셨던 에이전트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께서 그래도 감사하게 흔쾌히 보러 와주신다고 해서 전주까지 오셔서 제 경기를 보고 처음 에이전트 계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에이전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한국에서 프로에 데뷔하는 것만 길이 아닐 수 있겠구나, 유명한 나라의 리그는 아닌데 발트 3국에 축구 리그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생소했었는데 알아보니까 독일이나 유명한 나라에 있는 유소년 선수들도 한 번쯤은 거쳐가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유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리그 1등을 하면은 챔스 예선전도 나갈 수가 있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나갈 수 있고, 엄청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입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호기롭게 갔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 선수 3명이랑 이제 같이 팀을 찾으러 다녔었는데, 처음에 간 곳이 이제 라트비아의 유루말라라는, 지금은 이제 없어진 팀인데 4일을 테스트를 봤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지금 우리 팀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지금 자신도 임시로 온 감독이기 때문에 테스트생들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렇게 첫 번째 테스트가 마무리가 됐었고요. 팀 디렉터가 이거 라트비아의 리에파야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테스트 봐볼래? 해가지고 그날 이제 리에파야에서 차를 보내줘서 리에파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테스트를 2일째 보는 날에 테스트가 떨어졌다고 통보를 받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못했어요. 그 나라 리그에서도 이제 용병을 쓰는 이유가 당연히 자기 나라 선수들보다는 월등해야 되고, 이제 용병들 중에서도 잘해야 뽑히는 건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돈을 받고 축구를 하는 입장에서 그 이상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좀 되게 실망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같이 다니면 안 될 것 같다. 선수 한 명 한 명 평가하는 것도 잘 어렵고 따로 찢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에이전트 분이 2명이 계셔서 한 명은 이제 에이전트 케어를 못 받는 상태로 다른 나라에서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저는 폴란드로 가게 됐어요. 다른 한국인 선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2주간의 시간을 이제 10인 도미토리룸에서 이제 묵으면서, 아침에는 빵 사 먹고 저녁에만 이제 케밥 사 먹으면서. 그건 이제 좀 자금적으로 힘들어서. 네, 그렇죠. 제가 해외에 올 수 있는
가정 형편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처음에 테스트 떨어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왔는데 정말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는 것도 죄송스럽고 부모님한테는 뭐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막 도메토리 룸에서 혼자 너무 힘들어서 울 때도 많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2주 시간이 지나서 에이전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 이제 팀 테스트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좋았고 그랬는데 이제 당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 에이전트 분도 이제 다른 팀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진짜 한 달 동안은 그냥 폴란드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개인 운동만 에이전트 분이 이제 테스트 볼 거 찾았다고 했을 때 그 팀이 이제 한국 축구 시스템으로는 5부 리그고 폴란드에서는 4 디비전으로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테스트를 볼 수 있게 돼가지고 2주간 테스트를 보고 합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세미 A 프로 개념이고 거기는 그래도 5부 리그 중에서는 다행인 게 폴란드 2부 리그에 포드베스키제라는 팀이 있는데 구단주랑도 많이 알고 이제 그 팀에서 경기를 못 뛰는 선수가 저희 팀으로도 많이 오고 이성 구단 느낌이. 네네 그런 느낌으로 시설은 굉장히 좋았어요. 반 시즌 동안 경기는 빠짐없이 다 뛰었고요. 저는 목표가 이제 더 높은 폴란드 구단으로 가고 싶었었는데 시즌이 끝나고 이제 그 구단주님과 감독님이랑도 미팅을 했었는데 저한테 온 콜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와중에 마침 그 리투아니아에 계시던 에이전트 분께서 저를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분께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도 땡전 한 푼 안 받고 이제 남을 선뜻 도와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뭐 에이전트비 같은 건 전혀 안 받고 그냥. 네, 폴란드에서 만들었던 그냥 짧은 스페셜 영상으로 라트비아 1부 리그에 다우가프 필스라는 팀이 있는데 네. 그곳에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입단은 아니고. 네, 입단은 아니고 테스트 기회 받는 것도 참 어렵군요. 보통 사람들은 네. 입단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네, 테스트를 받는 것도 어렵고 사실 뭐 테스트를 봐서 합격하기도 힘들고 합격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전으로 뛰기도 힘들고 그냥 되게 어려운 도전이죠 사실. 제가 폴란드에 있었을 때 월급을 700조 19만 얼마 정도를 한 달에 받았었어요. 다행히도 이제 아파트랑 삼시세끼는 이제 구단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돈을 조금 모아서 그 돈이랑 폴란드에 있었을 때 서울빌라라고 한인 숙박 겸 레스토랑도 하고 계시는 한인분들이 계셔가지고 폴란드에 있었을 때 그분들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주말에는 같이 교회도 가고 한식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간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용돈이랑 챙겨주셔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라트비아 다우가프 필스 팀으로 테스트를 보러 폴란드에서 버스로 18시간을 라트비아 리가로 가서 리가에서 기차를 타고 다우가프 필스로 한 4시간 정도를 이동해서 그렇게 갔고 이제 아 이번에는 진짜 내가 좀 성장한 모습도 보이고 다른 선수가 됐다라는 걸 너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그 훈련 하나하나에 정말 엄청 집중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120%를 훈련 때 보여줬었어요. 정말 몸이 너무 좋았고 전 너무 간절하니까 훈련할 때도 막 소리 지르면서 화이팅 있게 하고 그러니까 감독님들도 그렇고 디렉터도 그렇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2주 후에 구단에서 말하기를 훈련 때 모습은 너무 좋다. 근데 증명이 되지 않는 선수고 아직 경기를 뛰는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섣불리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일주일을 더 테스트를 보기로 했었어요. 3주차가 되고 이제 마지막에 같은 1부 리그 소속이 아니라 라트비아 3부 리그 팀이랑 연습 경기가 있었어요. 당연히 저희 팀이 9대 0으로 이겼었는데 관계자분이 하는 말이 너무 상대가 쉬워서 너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다음 겨울에 친선 경기 기회가 있을 때 오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떨어진 거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그때 폴란드에서 모은 돈 용돈 받은 돈도 이제 다 썼고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에도 길이 항상 있더라고요. 폴란드에 있었을 때 제가 있었던 곳이 폴란드랑 체코랑 되게 가까운 약간 국경 마을에 있었어요. 체코의 오스트라바 한인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장로님의 아드님께서 이제 체코에서 에이전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고 돈을 드리는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 부탁을 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웠었는데 그냥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흔쾌히 연락 받아주시고 그리고 체코 3부 리그에 벨버리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의 테스트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음날 바로 이제 체코로 가서 또 그렇게 또 테스트를 봤었던 것 같아요. 테스트를 보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일주일 동안 한 2경기 정도를 뛰었는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경기 뛸 때 실수도 많았고 잘 하지는 못해서 당연히 떨어졌죠.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 이제 진짜 안 되겠다 도저히. 그 당시에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은 다른 길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한국에 갈 생각에 케어해 주셨던 에이전트분께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한국 가게 될 것 같다, 이제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연락드렸는데 아니라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해가지고 리투아니아 2부 리그에 B1이라는 팀이 있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와서 한 경기만 보고 판단을 하겠다. 유럽에서 테스트 볼 때 최소 일주일은 테스트를 봤었던 것 같은데 한 경기 가지고만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르바이트 했던 돈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중에 마침 저희 이모가 체코로 여행을 와 계셨었어요. 그래서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용돈을 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감사하게 비행기를 타고 리투아니아로 가서 테스트 하루 봤었던 것 같아요. 꽤 괜찮게 했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 감독님도 그렇고 코치님도 그렇고 지금까지 테스트 왔던 선수들 중에서는 제일 좋다, 아 이제 드디어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디렉터 분이 그렇게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뭐 결국엔 리투아니아에 갔었는데도 떨어졌어가지고 네, 그날은 진짜 울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축구를 못하나, 내가 리투아니아 2부 리그에서도 경쟁이 안 되는 선수인가 하면서 너무 좌절했고, 이때까지 축구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노력했던 거를 되게 의심을 했었고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 그런 생각에 이제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돌아가기 전에 그 리투아니아에서 계속 도와주셨던 에이전트 분이랑 제가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분께서 하신 말이, 지금 너가 느끼고 있는 감정 가지고 너의 미래를 결정하지 말라고, 감정이란 거는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거고 결과만 남는다, 나는 너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거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아예 모르던 사람이 진짜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이렇게 날 도와주고 내 앞길을 응원해 주는데 내가 뭐라고 그분 앞에서 막 축구를 그만둔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 다시 정신 차리고, 이미 이적 시장은 마감되고 했어서 한국에 돌아가서 6개월이 지나고 다음에 있을 테스트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제게 비었었어요. 개인 운동을 하면서 연수받고 3개월 정도 이제 축구 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개인 운동하고 오전 오후로 일하고 9시에 퇴근하면 또 거기 실내 구장에서 또 개인 운동하고, 이렇게 3개월 정도를 지내고 이제 한 달 정도는 내가 일을 쉬면서 이제 온전히 축구 테스트 준비만 하면서 그렇게 해야겠다,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따로 빼서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에이전트 분께 전화해가지고 에스토니아 1부 리그인데 나르바트렌스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제 영상이랑 보고 거기를 테스트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이때까지 모은 돈이랑 해서 비행기 티켓을 또 끊고 갔어요. 바로 에스토니아에 가서 나르바트렌스라는 팀에 갔는데 테스트 보러 온 친구가 막 조지아 1부 리그에서 뛰었던 센터백, 자기 연령별 대표도 나가는 그런 친구도 왔었고, 그 다음에 보스니아 1부 리그에서 뛰던 친구, 거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 저만 폴란드 4 디비전이라는 경력을 갖고 저만 그렇게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단에서 마련해준 호텔에서 묵으면서 그렇게 테스트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보는데 그때도 훈련 때는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연습 경기를 첫 경기를 이제 하는데 경기 보고 팀 디렉터도 그렇고 여유 있게 잘 한다, 너가 앞으로 훈련 때도 잘 보여주고 하면은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알아서 잘 정해주실 거다 하고, 부푼 마음으로 일주일 뒤에 또 라트비아에 가서 메타라는 팀이랑 이제 연습 경기를 하게 됐는데, 훈련할 때도 그렇고 첫 번째 경기할 때도 그렇고 되게 긴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 이제 군대 가면 되니까, 이제 다 포기하면 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서 오히려 훈련 때 더 잘 됐던 거일 수도 있는데,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훈련할 때도 되게 분위기가 좋았고 감독님이 저를 대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느낌적인 부분도 그렇고 되게 좋아서, 아 드디어 나한테도 하나 오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경기를 뛰는데, 그날 실수를 좀 많이 했었어요. 튀는 플레이는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되게 평범하고 빌드업 할 때나 그런데 잘리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가지고 후반전에는 왼쪽 사이드백으로 뛰게 되고, 마치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경기가 끝났을 때는 그 에이전트, 리투아니아 에이전트 분도 제 경기 보시고 딱 끝나고 안아주시면서 태민아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경기 보셨을 때는 감독도 전반 끝나고 너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후반에 다른 포지션에 널 시도해보는 건 청신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 에스토니아에 가서 감독이랑 미팅하고 이제
합격자를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설레서 아 나도 이제 팀에 들어갈 수 있나? 결국에는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떨어졌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문자가 왔고 제가 뛰었던 경기를 돌려보니까 별로 못했더라고요. 이러니까 안 뽑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도 정말 감사하게 인사드리고 그렇게 후회 없이 해가지고 아 난 진짜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내가 프로 선수는 못했어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 누가 유럽에 와서 이렇게 많은 팀들 테스트 봐봤겠어. 그냥 감사함 느끼고 다시 그렇게 한국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가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감독님들한테 연락드려서 이렇게 돼서 군대에 가게 될 것 같다. 중학교 때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제일 큰 장점은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당시는 아, 할 말 없으시니까 내 장점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으시니까 그렇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저만의 무기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지금 너 피지컬도 그렇고 190이 넘는 센터백은 한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도 너 정도면 메리트가 있다. 발밑도 있고 하니까 감독님께서 아는 대표님이 에이전트 대표님이 한 분 계신데 너가 그래도 그만두기 전에 이야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에이전트 대표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제 상황도 말씀드리고 되게 잘 들어주셨어요. 제 상황이랑 다 이해해 주시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널 도와줄 수는 있는데 나 때문에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스토니아 갔다 왔던 시점이 그 한국 K3, K4 팀도 그렇고 전부 이제 공개훈련을 가는 그런 날짜여가지고 한국에서는 팀을 찾을 수가 없고 저도 사실은 그냥 포기한 상태였어요. 왜냐면은 유럽에서의 1부, 2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폴란드 4 디비전에서 있었던 경력 가지고 다이렉트로 어디를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테스트를 본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대표님께서도 너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군대 먼저 해결하고 오는 게 마음도 편하고 그런 것 같다. 대표님께서도 아 그래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 끝나가지고 바로 그날 이제 해병대 6월에 입영하는 걸 신청해 놓고 아버님이 일하시는데 목포에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 되게 일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 2주일 정도를 그냥 축구 그만둔 사람처럼 군대 가기 전에 그 남들 다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대표님께서 카톡으로 태민아 입영 연기할 수 있어? 몽골에서 센터백 하나 찾는다는데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취소를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테스트를 보고 몽골팀에 갈 그런 몸 상태는 아니다. 왜냐면 내가 운동도 쉬었었고 힘든 일도 이렇게 했었고 테스트를 보면은 좀 힘들 것 같다. 테스트가 확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 경력이랑 제 스페셜 영상으로만 보고 제가 오기 전에 그 데렌 FC 시윤이 형이 여기 팀에 있었잖아요. 그 형이 여기 있었을 때 너무 잘해줘가지고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바로 계약서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사인하고 바로 3일 뒤에 몽골에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선생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믿어준 이 팀에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이 팀이 지금 꼴찌지만 그 순위 상관없이 난 저를 믿어준 이 팀에 너무 감사했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면 이 팀에 도움될 수 있을까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축구를 계속 하고 싶은 이유. 물론 축구 이외에 다른 길도 너무나도 많지만 축구와 관련 일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축구 선수라는 거는 그냥 정말 이 나이 때 반짝할 수 있는 거고 이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니까 중고등학교 꾸준히 이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했었고 포기도 했었지만은 정말 많이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진짜 염치 없지만 길을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많이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훈련이 있으면은 그 훈련에 집중. 오늘 저녁 경기 있으면은 그 저녁 경기에만 집중하고 하루하루 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 지금 뛰고 있는 코브드 팀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후반기부터 합류하게 됐었는데 작년에는 4위로 좀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전반기 끝나고의 승점이 2점 정도 있더라고요. 9경기에서 네. 2무 네, 2무를 해서 2무 7패를 한 거네요. 네, 테이블에서 제일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수들도 다 직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매일 훈련을 하기에는 어렵고 훈련을 해도 못 오는 선수도 있고 선수층도 저희 팀이 얇고 다른 팀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만으로 생활하는 선수가 지금 여기 집에 사는 5명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442를 쓰고 있는데 네. 확실한 저희 팀만의 색깔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장점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 감독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발밑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센터백으로서 갖춰야 될 신장도 되고 이제 발밑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이제 좀 장점이 아닌가. 몽골이 커리어의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더 상위 리그들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만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을 믿는지. 지금으로서는 K리그에 경쟁할 실력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학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 장점이 제일 큰 장점은 노력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었고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고 이제는 제일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 또 리그 경기가 있잖아요. 네. 또 강팀이랑 붙는다고 알고 있어요. 들어가는 각오 같은 것도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있는 팀이 일본인 선수가 3명 정도 있는데 그 일본인 선수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좋고 기본적으로 이제 몽골 선수들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선수들은 되게 기량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해서 오늘 좀 되게 경기할 때 좀 애먹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꼴찌 팀이긴 한데 매 경기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정말 유튜브에서 동호님 많이 이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몽골까지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 촬영도 해주시고 이런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진짜 생각보다 되게 변방에 있는 나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한국인 축구 선수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돼서 좋은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쉽게 무너지네요. 5대0. 게임이 울란바토르 쉽게 하거든. 쉽게 하면 쉽게 무너져. 김태민 선수는 뛰는 거 좀 보셨나요? 주의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네. 아이고. 일단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실점을 초반에 너무 빨리 해가지고 더 팀이 쉽게 못 이겼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처럼 큰 점수 차로 그동안 많이 져왔을 텐데 그때마다 좀 어떻게 좀 멘탈을 잡고 이겨낼 수 있는지. 처음에는 골 먹는 게 사실 진짜 막 싫고 짜증나고 막 서럽고 그랬는데 이게 항상 많이 실점하던 팀이다 보니까 뭐 이제 실점하는데 연연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플레이 하려고 더 애들도 더 복돋아주고 다음 것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각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통틀어서 제일 큰 점수차로 봤는데 다음에는 더 준비 잘해가지고 이기는 경기 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태민 선수의 이야기를 끝으로 몽골 촬영이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 아까 태민 선수 이야기 들으면서 좀 울컥했거든요. 많이 안 되고 또 안 돼도 이렇게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저한테도 참 와닿았던 것 같고 저도 꿈이 있으니까 유튜브로 성공하겠다는 꿈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나가야겠다, 부딪혀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흔쾌히 이렇게 공유해 주신 김태민 선수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 정말 다음에 김태민 선수를 볼 때는 더 높은 상위 리그에서 볼 수 있길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